안녕하세요. 헬스데이터 A 플러스 장예원입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6월 말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섰고요. 7월 셋째 주 226명, 넷째 주 475명에서 8월 첫째 주 861명으로 한 달 새 급증했습니다. 독감이나 감기 등 대부분의 호흡기 바이러스가 겨울철에 유행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질병관리청은 폭염에 에어컨 사용 시간이 길어지고 실내 환기는 부족한 데다가 여름 휴가철 사람 간의 접촉 증가를 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퍼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계열 변이종인 KP3가 많은데 다행히 감염증 중증도와 치명률이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면역 회피 능력이 뛰어나서 백신 접종 그리고 감염 후에도 다시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실내 환기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침과 발열, 인후통의 증상이 있다면 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자, 그럼 헬스데이터 A 플러스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분석해 다양한 질환을 알아보는 방송 헬스데이터 A 플러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질환은 유방암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 바로 유방암입니다. 2021년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유방암 발생자 수는 28,720명으로 전체 여성암의 21.5%를 차지했는데요. 보통의 암은 치료 후 5년이 지나서 재발과 전이가 없다면 완치 판정을 내리지만 유방암은 10년이 지나도 재발과 전이가 될 수 있어 더 예방이 필요한 암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방암 수술 전문의 선생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유방암 진료 환자 수 2018년 약 78만 명에서 2022년에 무려 102만 2천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2018년과 비교해서 30%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요. 갈수록 유방암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유방암의 위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방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근 서구화된 식생활로 초경이 빨라지고 출산율의 저하로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영향을 주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2년 여성 유방암 진료 환자를 나이대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40대부터 진료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40대부터 여성 유방암의 위험이 높아지는 건 왜 그런 걸까요? 암은 기본적으로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방암이 잘 생기므로 젊은 연령보다는 비교적 높은 연령에서 유방암 발생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70대까지도 유방암 발생이 높아지는 반면에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시아 지역에서는 40대 그리고 50대의 피크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유방암에 걸리면 수술과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유방암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수술입니다. 유방암 수술은 보통 유방과 겨드랑이 림프절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최근에는 유방 부분 절제와 겨드랑이 림프절을 조금만 떼어내는 감시림프절 생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암 화학요법 등 보조 치료는 수술 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수술 전 항암 화학요법을 먼저 해서 절제하는 수술 범위를 줄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40세부터 2년마다 국가건강검진으로 유방암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꼬박꼬박 검진을 받아도 몇 개월 새에 없던 종양이 갑자기 발견된 분들도 많더라고요.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해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폐경 후 여성분들은 매달 1일 또는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자가검진을 하고 폐경 전 여성분들은 생리 후 약 5일에서 7일 사이 유방이 가장 부드러운 시기에 자가검진을 시행합니다. 촉진을 할 때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를 이용해 유방을 전체적으로 만져봅니다. 만져지는 종괴, 최근에 발생한 유두 함몰 또는 피부 함몰 소견, 그리고 유두 분비물과 귤 껍질 모양의 피부 상태 등이 유방암과 관련될 수 있는 소견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가검진을 시행합니다. 유두를 가볍게 짜서 분비물 여부를 확인하고 겨드랑이에 멍울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살이 찌고 술을 자주 마시는 여성이 유방암에 잘 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 폐경전 여성에서는 비만인 경우가 정상 체중인 경우보다 오히려 유방암 발생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폐경 후 여성에서는 비만이 여성 호르몬 생성을 증가시켜서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술 역시 여성 호르몬 생성을 증가시켜서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유방암 예방을 위한 식생활 습관 관리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분석해 다양한 질환을 알아보는 방송 헬스데이터 A+. 두 번째 살펴볼 질환은 농가진입니다. 농가진은 피부에 물집이나 빨간 반점을 일으키는 얕은 화농성 감염으로 황색 포도알균이 주 원인균이지만 피부의 상처 부위를 통해 화농성 사슬알균이 침입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농가진 나이대별 진료 인원을 분석해보면 영유아, 청소년에게 잘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농가진 환자가 가장 많이 발병하는 달이 바로 8월인데요. 덥고 습한 환경에 세균이 잘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농가진은 주로 입 주변, 코, 귀, 팔뚝 등 피부가 노출된 부위에 발생하고요. 가려워서 자꾸 긁게 됩니다. 전염력이 매우 강해서 긁다 보면 신체 여러 부위로 퍼지기가 쉽죠. 아이의 농가진은 성인에게도 전염될 수 있으니 농가진에 걸린 아이의 옷이나 수건은 분리 소독하셔야 됩니다. 피부 청결이 최고의 예방법이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지난달 발표된 통계청의 인구 동향,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하면 마이너스였던 출생아 수가 올해 4월과 5월 2개월 연속 50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 늘어난 건 8년 6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저출생 흐름이 완전히 반전됐다고 보기엔 이르지만 정부와 각 지자체의 저출생 지원 정책이 가져온 긍정적인 신호라는 평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로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기본 지원금은 임신 1회당 1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이고요.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원됩니다. 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에게도 20만 원이 더 지원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헬스데이터 A+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다음 달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건강하세요.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